아이고, 피검사 수치가 낮네요. 선생님, 그럼 이번에도 안 된 거예요? 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3회까지 시도해 보셨고, 나이도 30 중반이시니 이제 시험관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아이 갖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들 문제없이 아이들 잘 낳고 키우는 건 줄 알았거든요. 뭐든 본인 일이 아니면 모르는 법이죠. 소중히 얻는 아이인 만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돼요. 시험관이 인공수정보다는 더 힘드실 테니 남편분과 상의도 잘 해보시고요. 마음을 편히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됐대? 다해 병원 다녀온 거? 이번에도 실패야. 병원에서 이제 시험관 하자고 하더라고. 에이구, 주리도 그거 시험인가 뭔가 해서 3번 만에 됐잖아. 그거 하면 대부분 된다며. 모르지. 안 되는 사람도 많지. 난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애를 가져야 하나 싶고 그래. 뭔 소리야? 애가 안 생기면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가져야지. 네가 애를 안 좋아해서 그렇지. 너도 애 낳으면 네 새끼라고 예뻐할걸? 그런 거 말고 주위 친구들이나 형들 보면 애들 키우느라 돈도 맘대로 못 쓰고 시간도 못 내고 힘들잖아. 난 그냥 애 안 낳고 살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생기면 몰라도. 그래도 하나는 낳아야 된다니까. 다혜도 그렇게 낳고 싶어 하는데. 몰라. 다혜는 당연히 시험관 한다고 그러고 있지 뭐. 그래, 하나는 낳아서 하나 낳고 잘 키워야지. 알겠어? 하여간 다음 주 토요일에 저녁 먹게 누나 집으로 와. 임신 축하 파티한대. 무슨 임신 축하 파티까지 해? 줄이 힘들게 5년 만에 임신했으니 뭐든 안 하겠어? 저번 주에는 시댁 식구들이랑 했고 다음 주에는 우리랑 한대. 알겠어. 눈치 없이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임신 선물 알아서 잘 챙겨와. 2주 후. 형님, 임신한 거 보니 부럽기도 하고, 용기도 생기고 그러네. 요즘 계속 걱정이 많았었거든. 왜? 임신 때문에? 형님도 5년 내내 고생하셨을 거 아니야. 나도 힘내서 노력해봐야지. 그래, 너 요즘 좀 우울해 보이긴 했어. 별로 웃지도 않고 내가 뭐 말해도 반응도 별로 없고. 미안. 생각이 많았나 봐. 우리도 벌써 결혼한 지 4년 차잖아. 나 1년 정도 무급휴직하고 임신 준비해볼까 하는데 어때? 뭐? 휴직?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어제 형님도 회사 관두자마자 6개월 만에 생겼다고 휴직이라도 해보라고 권하더라고. 아이, 그건 아니지. 휴직하면 자기 진급도 밀리고 힘들어. 그러다 임신하고 애 낳고 육아 휴직 들어가 봐라. 아예 뒤로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회사 휴직하는 건 난 절대 반대. 요즘 시대에 애 갖느라 본인 커리어 버리는 건 아니다. 나도 회사 관두고 싶은 맘 없거든? 괜히 조급해지니 그런 거라도 생각해보는 거지. 자기는 임신 준비하는 거 순조롭게 도와주지도 않고 병원 가기 귀찮다고 불평만 하면서. 하여간 다음 달에 병원에서 오라고 하는 날 꼭 가야 돼. 술 좀 줄이고, 알겠어? 6개월 후 설날 시댁. 형님이랑 아가씨 시댁 안 갔어요? 올케, 당연히 임신 막달인데 무슨 시댁에 가? 친정 와서 누워 있어야지. 근데 너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엄마 혼자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일찍 좀 오지. 명절이 맨날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 맨날 9시 이때쯤 오는데요. 난 명절 연휴 시작 전날부터 가서 5시부터 일어나서 일한다니까? 언니네 시간은 완전 오바야. 난 절대 못해. 넌 시집 가자마자 임신해서 그런 거지. 시어머니가 새벽 5시, 6시부터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 봐. 맘 편히 드러누워 있을 수 있나? 하여튼 배고파. 엄마 오늘 나 월남쌈 해주라. 월남쌈 어제부터 먹고 싶었어. 엄마, 나는 토랑국 좀 끓여줘.
엄마가 만든 거 아니면 맛이 없어서 못 먹어. 아침부터 그렇게 배고파? 아까 호박죽 먹었잖아. 일단 이거 전이랑 나물 다 해놓고 해야지. 엄마는 지금 뱃속에 애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입이 몇이야? 당연히 배고프지. 얼른 해줘. 허리 아파서 누워있을게. 아, 맞다. 올케. 전이랑 다 부쳐놓고 저기 꼬막 사온 거 있으니까 그거 해감해서 꼬막 비빔밥도 해먹자. 올케 꼬막 무침 좋아하잖아. 내가 이렇게 올케를 챙긴다니까. 그래 다 해야. 빨리 전 부치고 월남쌈이랑 준비하자. 얼른 손 씻어. 그날 오후 4시. 으아, 계속 먹고 자고 하니까 소화가 안 된다. 야, 시원한 거 먹고 싶지 않냐? 레모네이드 먹고 싶다. 얼음 왕창 넣어서. 언니 배달시켜줘라. 뭐하러 배달시켜? 요 앞인데? 사오라고 하면 되지. 누구한테? 형부랑 다 성묘하러 나갔잖아. 새언니한테 사오라고? 뭐 어때? 그럼 임신부인 우리가 갔다 오냐? 언니가 말해 그럼. 알겠어. 너는 레모네이드 하나면 돼? 아니 나 치즈케이크도 하나 더. 케이크도 먹는다고? 진짜 대단한 돼지력이다. 하루 종일 먹고. 으씨? 뭐라고? 장난. 올케 아직도 설거지해? 손 느린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느리다. 우리 커피 좀 마시고 싶어서 올케는 뭐 먹을래? 아, 전 그냥 아메리카노 아이스로요. 그럼 커피 하나랑 레모네이드랑 딸기 스무디, 치즈케이크 이렇게. 설거지 끝나고 요 앞에 카페 있지? 거기서 사와. 아, 제가 사오라고요? 곧 성묘 갔다가 다들 오실 것 같은데 전화해서 사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언제 올 줄 알고. 뱃속에 조카가 얼른 먹고 싶대. 설거지 그냥 대충 하고 갔다 와. 언니, 저는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껌도 하나 사다 주세요. 결혼 4년 동안 명절에는 첫째 신우는 시댁에 가고 막내 신우는 놀러 다닌다고 집에 없어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는 신우들이 한두 달 차이로 임신을 해 막달의 설날 연휴 첫날부터 친정에 와서는 신우 둘이 엄청 심부름을 시키더군요. 하루 종일 명절 음식 장만하고 신우들 먹고 싶다는 거 해주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있나요? 어머님 혼자 부엌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싫다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하루 고생한다 치고 도와드렸죠. 4개월 후. 누나 너 요즘 육아하느라 잠도 못 자고 다 죽어간다면서? 잠도 못 자고 죽겠어. 그래도 엄마가 낮에 가서 도와준다면서 좀 낫겠구만. 엄마 안 왔으면 나 벌써 쓰러졌어. 엄마는 우리 셋을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거지 싶다니까 진짜. 애 낳더니 철들었네. 형님도 맨날 늦게 끝나고 출장 다니느라 못 도와준다며. 무슨 그놈의 회사는 애기 나오자마자 말도 안 되게 바빠져서는 얼굴도 못 봐. 다다음 주에는 3주간 중국 출장이래. 혼자 죽겠어. 정말. 애 안 생길 때는 애만 가지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진짜 쉬운 게 아니다. 박주아도 아주 목소리 죽어가던데? 주아 애기는 벌써 손 타가지고 하루 종일 안고 있어야 된대. 아우 난 그냥 애기 안 낳아야겠어. 너네 이번에도 안 됐어? 안 됐어. 다혜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몇 개월 좀 쉬어보려고. 쉴 틈이 어딨어. 늙어가기 전에 하루빨리 낳아야 된다. 그래도 애는 예뻐. 하나 낳긴 해야지. 근데 너 저번 달부터 재택근무 들어갔다면서? 이번에 또 진급 떨어졌어. 짜증나서 재택근무 신청해버렸지. 야, 잘 됐다. 뭐가? 3주 후 우리 집. 헐, 오늘도 오신 거야? 집이 난장판이네. 거실이고 부엌이고. 왔어?
애기들 목욕시키고 있어. 여기 거실 청소 좀 해놓고 애기들 젖병 좀 씻어놔. 네? 주산 씨는 어디 갔어요? 주산이 운동하러 갔지. 저 오늘 회사가 정신없이 바빠서 점심도 못 먹고 일했거든요. 밥 먼저 먹을게요. 밥 없는데 반찬도 없고. 이거 우리 먹고 남은 피자 2조각 있어. 이거 대충 먹고 거실 청소랑 젖병 좀 씻어. 애기들 목욕시키고 나오면 젖 먹이고 간다니까 정리 좀 해. 전 밥해서 어제 남은 국이랑 먹을래요. 피자도 다 말라비틀어졌는데 저거로 저녁을 어떻게 때워요? 그리고 청소는 주산 씨 이따 오면 하라고 할게요. 젖병은 어머님이 씻어주세요. 뭐? 나 허리 아파서 좀 쉬려고. 네가 좀 씻어주라니까 왜 다시 나한테 씻으라는 거야? 하루 종일 애기들 보는 애들도 힘들고 나도 늙어서 안 아픈 데가 없어 지금. 네가 좀 해. 그럼 주산 씨한테 운동 가지 말고 정리 좀 하고 가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해요. 참나. 요즘 남편들도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저녁엔 애들도 다 보고 집안일도 다 한다더라. 일하고 왔다고 이 조금 도와달라는 걸 못해? 너 애기 그렇게 낳고 싶다면서 나중에 애 낳고 일하면서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얼른 해. 퇴근하고 와서 애를 보라는 것도 아니고 밥상 차리라는 것도 아닌데. 그것 좀 힘들다고. 아이를 낳자마자 육아가 힘들었던 두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셋이서 공동 육아를 하기로 했고, 시어머니 혼자 사는 집은 좁았기에 어머니 집에서 가까운 우리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남편도 재택근무라 보탬이 될 사람이 하나 더 있기도 했기 때문에 더 편했겠지요. 날이 갈수록 저희 집으로 거의 매일 오더군요. 차마 아기 키우기 힘들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문제는 저녁에 매일 청소나 쌓인 설거지 등 집안일을 저한테 떠맡기기 시작한 거죠. 얼마 후 야, 벌써 6시다. 이제 갈 준비하자. 빨리 짐 싸. 우리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맨날 눈치 봐가면서 도망가야 돼? 짜증나네. 세연이 안 그랬으면서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러게.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심보를 곱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하루 종일 어지럽히긴 하지만 애기 키워봐. 그게 맘대로 되나? 진짜 아무것도 몰라 정말. 나중에 애 낳고 키워보면 느끼겠지. 근데 오늘따라 엄청 집 난장판이긴 하다. 이거 아까 점심에 먹은 거 설거지라도 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날파리들 장난 아닌데? 됐어, 냅둬. 우리들은 애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겠냐? 알아서 하겠지. 뭐야, 가려고? 네 와이프 오면 또 잔소리할까 싶어서 앞으로 퇴근 시간 맞춰서 없어져 줘야지. 내일은 우리 점심에 소고기라도 구워 먹자. 요즘 대충 먹었더니 기력이 없어, 기력이. 너 소고기 좀 사다 놔. 알겠지? 아싸! 나는 갈비살 좋아하는 거 알지 오빠? 2달 후 뭐야, 올케? 오늘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 아직 3시밖에 안 됐는데? 오늘 일이 좀 있어서 반차 쓰고 퇴근했어요. 아, 그래? 점심은 먹고 온 거지? 우린 삼계탕에서 먹었는데 뭐 안 먹었으면 이거 남은 죽이라도 먹어.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받으세요. 이건 어머님 거, 형님 거, 아가씨 거예요. 이게 뭐야? 내역 보신 대로 이번 달에 35만 원씩 제 통장에 입금해 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35만 원이야, 이게? 이번 달에 관리비가 52만 원 나왔더라고요. 전기세만 38만 원이고요. 엥? 관리비 나온 걸 왜 우리 보고 내라는 거야? 거실 방 2개에 에어컨 20도로 하루 종일 틀어놓으니 당연히 나눠내야죠. 점심마다 주산씨 거 카드로 배달시켜 먹고 사 먹고 하신 거 카드값이랑 제가 저녁에 와서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는 비용이요. 참나 말도 안 돼. 우리가 한 달 30일 내내 왔어? 많이 와봤자 일주일에 평일 5일 왔어. 작년 7, 8월에도 주산씨 재택근무라 집에 있었을 때도 전기세는 12만 원 나왔고요. 여기 작년 관리비 고지서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점심값이랑 제 청소 비용은 많이 깎아서 계산해 드렸어요. 아니,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얘네가 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온다고 가족끼리 정없게 전기세를 내라느니 밥값을 내라는 거냐고. 거기다 네가 청소한 비용까지? 그러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어이가 없네. 내가 그동안 시짜짓 한다고 가만히만 있었는데. 그래, 오늘 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자. 올케는 어떻게 조카가 생겼는데 엄마가 집 정리 좀 해주고 젖병 좀 씻어달라는 게 그렇게 싫었어? 힘든 건 애기 키우는 우리지. 맨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씻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거 좀 도와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왔어? 네, 힘들더라고요. 매일 거실이고 부엌이고 화장실이고 난리가 나 있는데 주산 씨는 일하면서 애기도 봐주느라 힘들었다고 그냥 자버리고 결국 제가 다 치워야 되고요. 올케 진짜 속 좁다. 나 같으면 청소에 빨래에 밥까지 다 해줬을 거야. 그렇게 속 좁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지. 네? 뭐라고요? 마음을 좀 곱게 쓰고 베푸는 것 좀 배워. 설마 올케는 애도 못 가지는데 우리는 애 낳고 이렇게 있으니 샘나서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럼 못된 맘 먹으면 애가 더 안 생겨.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와야지. 난 하여튼 이 돈 못 내니까 그렇게 알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보름 후. 뭐야? 자기 오늘 출근하네? 나 회사에 휴직계 냈어. 뭐? 뭐라고? 왜 도대체? 설마 임신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어머님이랑 형님이 그때 하던 소리 기억 안 나? 나보고 봉사하는 마음 가지래. 그래서 마음을 다 잡았지. 휴직계 내고 본격적으로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러려고. 그게 너보고 회사까지 나가지 말란 말은 아니었잖아. 그럼 나보고 일도 하고 퇴근하고 와서는 셋이 어지럽혀 놓는 거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 해놓으라고? 그리고 관리비도 내주고 밥도 사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아, 가족이면 해줄 수는 있지. 우리는 아직 애도 없고. 그럼 네 가족이니까 네가 다 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나 떠넘기는 건데? 너 할 거 다 하고 다니면서. 그렇다고 회사를 쉬는 사람이 어딨냐고. 네가 임신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도 내 애도 아닌데 내가 왜 퇴근하고 와서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알겠어. 알겠으니까 휴직계 취소해. 비밀번호 바꿔 당장. 그리고 어머님, 형님, 아가씨한테 다 전화해. 오늘부터 우리 집 오지 말라고. 그리고 35만 원, 70만 원씩 2달분. 오늘 바로 입금하라고 하고. 아, 그건 그냥 냅두자. 굳이 돈까지 받아내려고 그래?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외벌이로는 힘들다 그러면서 본인 가족들한테 돈 쓰는 건 안 아깝나 봐? 알았어. 알겠다고. 이틀 후. 넌 어떻게 내 전화를 그렇게 안 받을 수가 있냐? 남편 잡아서 시댁 식구들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해놓고. 괘씸한 것. 앞으로 연락도 말고 오지도 말아라. 주석이만 보고 살란다. 그니깐 올케 우리랑 인연 끊고 살자는 거지? 남편 식구들이랑 연 끊고 잘도 살겠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못된 심보로 애는 잘 생길 것 같아? 어림도 없지. 네, 저야 좋죠 뭐. 시집 안 챙겨도 되고요. 뭐하러 매일 심부름꾼짓 했는지 한심하죠 뭐. 그리고요 형님, 저 이제 애 안 낳을 거예요. 이런 집안 식구들 핏줄이라면 그냥 안 낳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보탬되는 것 같아서 안 낳기로 결정했으니 그딴 걱정은 마세요. 저 걱정할 시간에 앞으로 본인 애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싸가지. 우리 핏줄이 뭐 어쩌고 저째? 이게 진짜. 어휴 형님, 애도 낳고 나이도 40줄 다 돼가는데 이렇게 밖에서 교양 없게 소리 지르셔요. 동네 사람들이 욕하겠어요. 이러니 제가 이쪽 집안 애기를 안 낳기로 결심한 거죠. 예의, 교양, 양심 뭐 있는 거라고는 없잖아요. 얼른 이제 집에 가셔서 애 보러 가셔요. 어머님도요, 건강하시고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시집 식구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남편과도 뭔가 안 맞는 기분이 들어 연을 끊고 싶었지만 본인이 더 잘하겠다고 용서를 구하더군요. 그렇게 2년 정도 그럭저럭 살았지만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남편 만나서 재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답니다. 에필로그 3년 후. 뭐야? 너 전처 소식 들었어? 나 지금 인스타 오랜만에 보고 있는데 깜놀이다. 알아. 대박! 무슨 애를 벌써 셋이나 낳은 거야? 둘째가 쌍둥이구나. 주위에서 얘기해줘서 들었어. 뭐야? 남편 돈도 많은가 보다. 강남 사모님 된 거야? 무슨 쌍둥이 낳았다고 포르쉐를 시댁에서 해줘? 참나, 남자 하나 잘 만났네. 뭐야? 애기들 봐주는 시터도 있어? 대박 부럽네. 제일 부럽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여자 좀 만나라고 잔소리하니까. 너는 왜 안 만나는데? 나이도 젊은데 재혼해야 될 거 아니냐고. 뭔가 자신이 없어. 뭐가 자신이 없어? 그냥 첫 결혼도 내 잘못 때문에 이혼한 것 같고, 그리고 여자가 애 낳고 싶은데 나 때문에 못 나오면 어떡해. 그러게. 네 전처에 잘 낳고 사는 거 보니 네가 문제였는지도 모르겠다. 뭐 어쩌겠냐? 우리 딸, 회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일단은 인사부에 인사이동 신청해놨는데 아직 인천 쪽에는 TO가 없나 봐. 아마 1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래? 어쩔 수가 없네. 그럼 일단은 계속 대전에 있어야겠구나. 그치. 그렇다고 관둘 수도 없고. 마침 오피스텔도 집주인이 1년 더 연장해 주셔서 다행이지. 1년 지나면 확실히 인천으로 갈 수 있는 거야? 1년 뒤에는 꼭 올라가야 할 텐데. 일단은 아직은 정확히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인천지사 쪽에 내년에 육아휴직 들어가는 분 있다고는 하시더라고. 확실한 건 아니고. 알겠어. 더 빨리 가면 좋을 텐데. 결혼하면 뭐하니?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신혼 때부터 주말 부부를 해서는 어떡한다니. 시어머니가 걱정 안 하셔? 아직은 별말 없으시네. 결혼 전부터 알고 계셨는데 우리 어머님도 여자도 꼭 일해야 된다는 주의셔서 이해하실 거야. 괜찮아.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괜히 너 눈치 볼까 싶어서. 이런 걸로 내가 눈치 보는 애야? 엄마, 괜한 걱정이셔. 그래도 결혼했으니 혼자 사는 것 같이 굴면 안 되지. 주말에는 네가 인천집으로 가는 거야? 다음 달까지는 바빠서 내가 자주 못 갈 것 같아서 인우 씨가 대전으로 내려오기로 했어. 얘는 아무리 바빠도 주말에는 집에 가서 집 정리도 좀 하고 시부모님 얼굴도 뵙고 해야지. 알겠어. 다다음 주에는 내가 가서 어머님도 뵙고 올 거니까 걱정 말어. 우리 둘이 알아서 하겠지. 결혼하니까 잔소리가 더 많아져, 엄마는. 결혼하니 더 신경 쓸 게 많으니 그렇지. 알았어. 잘할게요. 엄마, 나 바쁘니까 이제 끊을게요. 2주 뒤 인천 신혼집. 우리 집인데 왜 우리 집이 안 갔지? 되게 낯설어. 이사할 때랑 뭐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이사하고 거의 2, 3주 만에 오니까 그렇지. 내가 맨날 대전으로 내려가고 남의 집 갔지? 그러니까 투룸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넓은 집 오니까 어색하다. 근데 여름옷 박스에다 넣어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자기가 어디다 둔 거야? 아니, 그때 이삿날 자기가 정리한 뒤로 그대로 뒀는데. 그래? 날씨 슬슬 더워져서 반팔 좀 가져가려고 했는데 나 작년에 여름 휴가비 받아서 백화점에서 산 셔츠랑 원피스 있잖아. 그거 잘 정리해둔 거라 기억이 확실히 나는데 없네. 어딘가 있겠지. 나 배고파. 얼른 엄마 집에 가자. 저녁 먹고 와서 내일 찾아봐. 분명히 리빙박스에 그 셔츠랑 원피스랑 티셔츠 몇 벌에서 넣어뒀는데 어디 갔지? 대전에서 정리할 때 엄마가 따로 빼둔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이틀 후. 지민이 갔어? 맨날 그렇게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해서 힘들어서 어떡하냐? 회사에서는 언제 옮겨준다는 거야?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대요.
뭐? 1년이나 기다려야 된대? 네, 인사이동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서 TO가 생기고 해야 옮기는 거죠. 으휴, 아들이 결혼을 했어도 내가 뒷바라지 해야 되는 건 똑같으네. 내 팔자야. 반찬이랑은 있어? 네, 지민이가 밑반찬이랑 몇 가지 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반찬만 있으면 뭐해? 국이랑 끓여서 먹어야 든든하지. 오늘 낮에 찌개랑 갖다 놓을게. 어제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한 솥 끓였어. 인석이 자취방에도 갖다 주려고. 엄마 안 갖다 줘도 돼요. 집에서는 밥도 잘 안 먹는데요, 뭘. 그래도 갖다 두면 먹기라도 할 거 아니야. 니네 집 청소도 하고 정리도 좀 해놓고 와야지. 너 맨날 집이 그렇게 깨끗한 이유가 뭔데? 내가 가서 맨날 청소기 돌려놓고 걸레질 해놓고 그러니까 그나마 사람 사는 집 되는 거지. 엄마가 안 해놓으면 제가 혼자 주말에 다 하던가 해요. 걱정 마세요. 맨날 힘들다면서 뭐하러 와요? 됐어. 주말에는 대전 간다고 바쁘잖아. 너 혼자 그 큰 집에 있는데 청소라도 잘해둬야지. 하여튼 김치찌개랑 갖다 둘 테니까 저녁에 와서 계란 후라이라도 해서 꼭 먹어라. 알겠지? 2주 뒤 인천 신혼집. 으잉? 뭐야? 뭔가 집이 바뀌었네? 이거 화분 자기가 다 가지고 온 거야? 아니, 엄마가 집에 화분 많다고 우리 집 볕 잘 든다고 여기에 몇 개 좀 두라고 해서. 그래? 몇 개가 아니라 엄청 많이 갖다 두셨는데? 내가 여기에다 둔 디퓨저들은 다 어디 갔어? 방이랑 화장실 것도 다 없어졌네? 아마 엄마가 한쪽에다 치워둔 것 같아. 화분들도 있고 뭐 향이 독하다고 머리 아프시다고 하더라고. 어른들은 원래 인위적인 향 안 좋아하시잖아. 헐, 이건 뭐야? 달마도 액자? 예전에 할아버지네 집에서 본 것 같은데. 그거 엄마가 새 집에 걸어두면 좋다고 해서. 돈 들어온대. 풍수 지리학적으로 거기에 두면 더 좋다네. 아, 그래? 어머님 댁에 있는 거 보긴 했었는데. 어째 점점 우리 집이 어머님 집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치? 엄마가 가끔 와서 반찬도 해놓고 가고 청소도 해놓고 가다 보니 점점 이렇게 되더라고? 뭐 안 좋을 건 없잖아. 너 오늘 온다고 해서 엄마가 너 좋아하는 소바 육수도 해놓고 가셨어. 더우니까 얼른 해서 먹자. 잠시 후. 뭐라? 그 하늘색 접시 어딨지? 이쪽에 세트로 닫았었는데. 자기야, 일로 와봐. 왜? 뭐 찾아? 내 오피스텔에서 접시 가져다 둔 거 여기 한쪽에다 뒀는데 하늘색 접시 세트 본 적 없어? 밥그릇이랑 국그릇 다 있고 거기에 명기도 있는데 그거 못 봤어? 나는 여기를 열어보지를 않았는데 엄마가 어디다가 뒀나? 일단 다른 접시에다 먹으면 안 돼? 너무 배고파. 이따 엄마 오면 물어보면 되지. 그래, 알겠어. 그날 저녁. 어우, 오늘 날씨 덥다. 벌써 이렇게 더워서 어떻게 살아? 에어컨 없이는 못 살겠다. 그러게요. 6월 날씨가 벌써 이렇게 더워서 어떡해요. 한여름 걱정되네요. 에어컨 틀어야겠어요. 그래, 미리 틀어놓고 좀 있지. 내가 소바 육수 해놨는데 그거 먹었니? 네, 살얼음 띄워서 점심에 시원하게 먹었어요. 어머님도 소바 드실래요? 그래, 한 접시 줘봐봐. 아, 맞다. 근데 어머니, 제가 여기 찬장 한쪽에 하늘색 접시 세트 놔둔 거 있는데 본 적 있으세요? 아, 그거? 이번에 자기 세트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집엔 놓을 곳이 없어서 여기에 두려고 가져왔지.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 그거는 싸구려 같아서 갖다 버렸는데 왜? 네? 버리셨다고요? 그거 저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요. 어떻게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버리셨어요? 아니, 접시가 하도 많아서 제일 싸구려 같은 거 버렸지. 그게 비싼 거였냐? 아니, 가격을 떠나서 싸구려든 뭐든요. 제 건데 저한테 한번 물어봐주지 그러셨어요. 얘, 금붙이도 아니고 접시 가지고 뭘 물어보고 자시고야. 내가 더 비싼 자기 세트 뒀으니까 그걸로 된 거지. 혹시 제 옷까지도 버리신 거예요? 드레스룸 리빙박스에 넣어둔 거요. 저번에 인우 얘 옷을 정리를 하나도 안 해놔서 옷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거 뭐 입지도 않는 거 처박아뒀길래 다 버렸지. 어쩐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아니, 왜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제 물건을 어머님 마음대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너네 집에 물건이 하도 많으니까 하나씩 버려야지. 너네 살 거는 계속 사고 버리지는 않고 집은 한계가 있는데 정리도 않고 그렇게 계속 둬? 결혼해서 새 집에서 새 뜻으로 살림 시작하는 건데 오래된 건 다 버려야지. 그 옷은 작년에 산 거예요. 저 그리고 작은 오피스텔 살면서 제 물건은 별로 많지도 않았고 그것도 이삿짐 보내면서 다 버리고 필요한 집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새 거든 헌 거든 제 물건인데 어머님이 버리는 건 아니죠. 얘가 내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와서 쓸고 닦고 하는데 정리까지 해줘도 뭐라고 그러네. 그래, 자기야. 엄마가 우리 집 정리 좀 해주시려고 그랬나 봐. 너무 화내지 말고. 앞으로는 청소도 정리도 안 해주셔도 돼요. 인호 씨도 이제 결혼했고 본인이 알아서 혼자 해야죠. 그래요, 엄마.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내가 알아서 잘할게. 참나, 뭐 해줘도 난리네. 물에 빠진 놈 보따리 내놓으라더니. 주말 부부로 지내다 보니 시어머님이 신혼집에 그렇게 자주 오시는 줄도 오셔서 집안일까지 해주고 가시는 줄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엔 시어머니가 제 물건을 아무 말 없이 갖다 버린 걸 알게 되었죠. 집 정리가 안 돼서 버린다고 하셨지만 아들 물건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어머님 화분들이나 취향에 맞는 것들은 저희 신혼집에 갖다 놓는다는 것도 더 화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집에 아예 오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가끔 아들 반찬을 챙겨다 주시며 화분을 더 놓고 가시거나 집안 인테리어를 조금씩 바꾸는 등 다녀가신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더는 제 물건에 손대지 않으시기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8개월 후 이제 다음 달이면 온다면서? 방금 전에 지민이한테 전화 받았어. 네, 다행히 생각보다 일찍 오게 됐어요. 그래, 잘 됐다. 지민이 모르게 너네 집 청소해주고 정리하느라 힘들었어. 엄마는 안 해줘도 된다니까. 뭐하러 오셔가지고는 힘드시게. 이사는 언제 하기로 했어? 다음 달에 주말쯤 해야죠. 지민이 살림살이까지 오면 집 더 난리겠다. 이삿짐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대청소해야지. 버릴 건 버리고. 지민이 거 짐 별로 없다니까요. 하여간 그거는 지민이 주말에 오면 둘이 알아서 할게요. 그래, 안 쓰는 물건들은 좀 버리라고 해. 새 집에 들어오면서 걔는 무슨 바리바리 다 싸들고 들어오려고 한다니? 작은 방에 책들 같은 건 좀 버리라고 해라. 내가 그거 버리고 싶어 죽겠어. 지민이 책은 공부도 해야 하고 아끼는 거라 아마 안 버릴 거예요. 무튼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3주 뒤. 자기야, 다음 주에 내 짐 들어와야 하니까 작은 방 정리 좀 하려고 마트에서 대봉투 좀 사다 줄래? 알겠어. 이제 필요 없는 서류들이랑 좀 버려야겠다. 엥? 뭐야? 이쪽이 왜 이렇게 휑하지? 여기 원래 그 박스가 있어야 하는데. 몇 분 후. 혹시 어머님이 작은 방 청소하셨어? 아니, 내가 하지 말랬는데. 저번 주에 낮에 한두 번 오시긴 했어. 근데 뭐 청소는 안 하셨을걸? 내가 책상 밑에 책장에 종이박스 넣어뒀는데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래? 내가 뭐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닐 거야. 다시 한번 찾아보자. 1시간 후. 뭐가 없어졌다고 난리 부르스야. 나 작은 방에 책들은 손도 안 댔어. 작은 방 책상 밑에 종이 상자요. 2개나 없어졌어요. 그거? 종이 쪼가리밖에 없던데. 자리만 차지하고 쓰잘데기 없어 보여서 버렸는데. 네! 또 버리셨다고요? 제가 제 거 물건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버리신 거예요? 그거 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편지 받은 거 다 모아둔 거예요. 일기도 들어있고 제가 엄청 소중히 간직한 건데 어떡할 건데요? 아니,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러? 얘가 미쳤나? 그니까 지민아,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이렇게 화낼 일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편지 같은 건데. 그냥 편지? 나한테는 둘도 없는 물건이거든. 가끔 들여다보면서 추억하고 기운내고 보물 상자나 마찬가지였다고. 그렇게 소중한 거였으면 네가 가지고 있지 그랬냐? 그 종이 쪼가리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소리나 질러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책상 밑에 안 보이게 넣어놨잖아요. 아니, 어떻게 거기까지 손을 대시는 건데요? 지민아, 너도 잘못한 거잖아.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말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너가 오피스텔에 뒀던가 했어야지. 뭐? 여기가 어머님 집이야. 우리 집이잖아. 근데 시어머니가 내 방, 내 책상 숨겨놓은 물건까지 버린 게 내가 간수 못해서 내 잘못이라고? 이게 상식적인 일이야? 아이고 참나. 남편보다 시모보다 그 종이 쪼가리가 소중한가 보다. 나는 너가 더 이해가 안 간다. 그래, 지민아. 너 이래봤자 버린 게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예의 없이 구는 거 아니지. 됐다. 난 집에 간다. 며느리 무서워서 아들네 집도 못 오겠다. 그날 하루 종일 눈물밖에 안 났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깟 편지들 때문에 그런 거냐 싶지만 어렸을 적부터 소중히 간직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물건이든 남의 것을 함부로 버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시어머니의 옆에서 거드는 남편까지 꼴도 보기 싫고 미웠습니다. 보름 후 주말. 엄마 아직도 화난 거 아니죠? 지민이도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해놨으니까 많이 먹고 기분 푸셔요. 알았어. 기분 상했으면 오지도 않았어. 자기야, 엄마 왔어. 에? 어딨지? 잠깐 어디 나갔나? 엄마는 소파에 앉아 계셔요. 응? 근데 여기가 휑해 보인다. 화분 몇 개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네. 지민이가 물 주려고 화장실에다가 뒀나? 뭐야? 내 거 피규어 어디 갔어? 왜? 뭐가 없어졌어? 내 거 귀멸의 랄랄 피규어. 내가 제일 힘들게 구한 건데? 어디 간 거야? 뭐야?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지민아, 이거 어디 갔어? 내 거 귀멸의 랄랄. 왕 피규어 어디 갔냐고. 얘, 여기 화분들은 어디 간 거야? 다 갖다 버렸어요. 뭐라고? 내 거 피규어도? 뭐? 그걸 왜 버려? 아니, 내가 화분들 제일 아끼는 건 줄 알면서 그걸 갖다가 버렸다고? 네, 저희 집에 물건이 많아서 정리가 안 된다면서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필요한 것만 갖고 살으려고 다 버리려고요. 피규어는 당근에다 10만 원에 갖다 팔았어. 올리자마자 바로 사가던데? 방금 당근하고 온 거야. 왜 이렇게 저렴하게 파냐고, 정품 맞냐고 물어보시더라? 너무 싸게 팔았나? 10만 원? 안 돼. 그게 얼마짜리인데 10만 원에. 화분들은 아파트 아주머니들 다 나눠드렸더니 좋은 거라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비싼 거야. 그걸 왜 나눠줘? 당장 가지고 와. 왜요? 내 물건들은 다 필요 없다고 버리는데 남편 물건, 어머님 물건은 버리면 안 돼요? 어머님 거 화분들 버리는 거 보기 싫으면 다 가져가세요. 제발. 아, 저거 달마도 당근에 10,000원에 올려놨는데 아직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절대 안 되지. 다 내가 가져갈 거야. 저거 나머지 피규어들도 다 팔아버릴 거야. 안 돼. 안 된다고. 내가 그거 한국에서도 못 구해서 일본에서 풀미 엄청 붙은 거 산 거 알면서 어떻게 당근에다가 10만 원에 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이다. 화분들도 내가 그렇게 아끼는 거 알면서 어떻게 홀라당 아줌마들을 갖다 줘? 내 거는요? 어머님은 제가 다시 살 수도 없는 걸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깟 피규어 또 사면 되는 거고 어머님도 똑같은 식물 사서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 것만 소중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 종이 쪼가리 버려서 화냈다고 사과도 안 하시고요. 알겠어. 미안해. 됐지. 그러니까 화분이랑 다시 다 갖고 와. 앞으로는 저희 집에 오셔서 청소도 안 하셔도 되고 정리도 안 하셔도 되니까 제발 제 물건 건드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어머님 물건도 가져오지 마시고요. 알겠다고. 안 와. 안 온다고. 그러니까 내 거 화분 빨리 갖다 줘. 독하다 독해. 지 거 좀 버렸다고 똑같이 시어미 물건 갖다 내쏘는 거 보니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그 후로 시어머니에게 절대 집 비밀번호도 안 알려줬고 오신다고 하면 꼭 제가 집에 있을 때 오게 했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니, 애초에 제 물건을 안 건드리셨다면 제 소중한 물건들은 아직 제가 간직하고 있었겠죠? 아들 건 버리지도 않고 제 물건들만 갖다 버린 시어머니의 마음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미운 시어머니와 대면대면 지내고 있고요. 언제쯤 제 마음속에서 용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에필로그 2년 후. 동서, 결혼하고 어때요? 신혼생활 재밌어요? 아, 내 신혼은 좋아요. 근데
고민이 있는데 형님한테 이런 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낮에 저희 회사 가 있을 때 오셔서 반찬 두고 가신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자꾸 제 물건을 버려요. 뭐라고요? 어머님이요? 네, 근데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소한 거라 뭐라 화낼 수도 없고요. 예를 들면 제 거 인형이나 쿠션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자꾸 버리셔요. 꼭 제 거만요. 또 시작하셨네? 무슨 아들들 결혼시키면 신고식 같은 거야, 뭐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동서, 그렇게 두다간 진짜 어느 순간에 중요한 물건도 버리실지도 몰라요. 시어머니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친정엄마라 생각해요, 친정엄마. 친정엄마한테 편하게 하잖아요. 내 거 물건 건드리면 화도 내고요. 똑같이 화내주고 자꾸 제 물건에 손대시면 어머님 집 가서 똑같이 어머님 물건 버릴 거라고 꼭 엄포를 놔야 돼요. 알겠죠? 네, 알겠어요. 감사해요. 아니, 카드값이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게 친구들 만날 때마다 당신이 다 결제를 하는 거야? 이건 또 뭐야? 그때 삼촌들 만날 때도 당신이 다 결제한 거야? 이놈의 카드를 잘라버리던가 해야지. 뭐 얼마나 썼다고 그래? 그거는 의준이 결혼해서 고맙다고 밥 산 거잖아. 비싼 밥도 여러 번도 샀다. 정말. 그리고 이번뿐이야? 누굴 만나든 매번 당신이 다 사잖아. 이렇게 맨날 집에서는 나한테 밥 해달라고 하고 나한테 좀 비싼 밥 좀 사줘봐라. 남자들 사회생활에 안 사람이 말도 많다 말도 많아. 그리고 이 밥 차려주는 것도 2, 3일 내내 똑같은 국에다가 이 나물들만 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힘들지 힘들어. 퇴직했으면서 사회생활은 무슨. 난 혼자 있으면 이렇게 차려 먹지도 않아. 당신 밥 세끼 차려주느라 짜증나 죽겠어. 뭘 또 세 끼씩이나 차려준다고? 다 똑같은 반찬이면서. 당신은 아줌마들이랑 점심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잖아. 진짜 밥맛 떨어지네. 밥상에서 이렇게 난리를 쳐야겠어? 나 퇴직하고 나서 내가 청소에 빨래 다 하는데 밥 그거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2시간 후. 이거 저희 엄마가 갈비랑 게장이랑 많이 하셨다고 어머님이랑 갖다 드리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 거기다 둬. 이야, 연아야. 게장이랑 맛있겠다. 밥 한 그릇 먹어볼까? 아버님, 점심 안 드셨어요? 아니, 1~2시간 전에 먹었는데 무슨 밥을 또 먹겠다는 거야? 이따 저녁에 드셔. 당신이나 많이 먹었지. 난 별로 안 먹었어. 우리 사돈이 해준 게장에 밥 한 그릇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다, 연아야. 밥 2그릇도 먹겠어. 줄어드는 게 아깝다. 아까워. 아버님, 많이 드세요. 또 가지고 올게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으니 내가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 아이고, 참나. 아버지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맨날 안 하던 외식도 하자고 그러고. 의준아, 내가 네 방 싹 다 정리해놓고 걸레질도 어제 다 해놨어. 치우느라 내가 오랜만에 고생 좀 했네. 너네 올 때마다 이제 저 방에서 자야 할 거 아니야. 엄마 그래야지. 오늘 나 면세점에서 사온 양주도 오늘 오픈해야겠다. 그래, 의현이네도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야겠다. 자기야, 내일 오전에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잖아. 난 그럼 저녁에 먼저 갈까? 뭐 마음대로 해. 난 형이랑 오늘 저녁에 술 마시고 내일 갈게. 알겠어. 몇 시간 후. 너 저녁에 갈 거야? 네, 내일 오전에 약속이 있어서요. 오늘 저녁밥 먹고 먼저 가보려고요. 근데 좀 그렇다. 얘. 토요일에 여기 올 생각이었으면 당연히 자고 갈 생각하고 오는 거 아니었어? 여기 와서는 가족들이랑 시간 좀 보내야 친해지고 그러지. 내일 곳에 약속을 잡았어? 죄송해요. 친구가 결혼하는데 외국 사는 친구라 내일밖에 시간이 안 돼서요. 그럼 다음 주에 오지 그랬어. 와서는 밥만 먹고 가려고 해. 며느리가 돼서는. 그래, 뭐 이제 결혼해서 모를 수 있지.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네. 아버지가 니네 오니까 기분이 좋으시잖아. 너네 결혼도 이제 했으니까
자주자주 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놀러도 가자고. 알겠지? 다음 달에 날 좋을 때 속초라도 놀러 가자. 네? 다음 달은 일이 바빠서 아마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 일요일에 새벽에 출발해서 하루 만에 놀고 오면 되지. 금방이야. 네, 알겠어요. 보름 후. 출근했어? 아침밥은 먹었고? 그냥 삶은 계란 몇 개 먹었어. 이 시간에 왜 전화했어? 내일 연아랑 뭐 해? 집이나 오라고. 왜?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니네 아빠랑 또 싸웠어. 마음 같아선 이혼이나 하고 따로 살고 싶구만. 으휴. 매일 그렇게 싸울 일이 있는 것도 신기하다. 그니까 집에 같이 있지 말라니까. 아빠 퇴직하고 둘이 집에 꼭 붙어 있으니 열심히 싸우지. 안 붙어 있으면 뭐 하는데? 밖에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가는 것도 몇 시간이지. 니네 아빠는 나가지도 않고 한번 밖에 나갔다 오면 돈만 펑펑 쓰고 오고 그럼 또 그걸로 싸우고. 지겨워. 너라도 있었을 때는 이만큼은 아니었는데 너가 없으니 더 싸워 더. 그래도 어떡해.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아, 몰라. 내일 집에 와. 그나마 니네가 오면 아빠도 기분 좋고 집에 분위기가 좋아져. 집에 와서 쉬면 되잖아. 우리가 너네 뭐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알았지? 알겠어. 내일 점심쯤 갈게 그럼. 아침 일찍 와. 저기 꽃 구경이나 가자. 일요일 오후. 그니깐 니네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 때문에 죽겠어. 예전에는 신경도 안 쓰던 거를 먼지 청소해라. 정리정돈 해놔라. 이거저거 신경 쓰느라고. 짜증나, 진짜. 그래도 아버님이 이제 집안일 다 하신다면서요. 빨래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기도 매일 돌리신다고. 아예 집안일 안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밥은 어떻고? 맨날 삼시세끼 챙겨줘야지. 똑같은 거 주면 질린다고 하지. 밖에 나가기라도 하던가 나가지도 않고 둘이 붙어서 짜증나 죽겠어. 어머니도 힘드시겠지만 아버님도 이제 막 퇴직하시고 적응하시는 중이라 나름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넌 아버지 편만 들고 내가 얼마나 힘들면 너네한테 하소연이겠냐고. 그래. 엄마 마음 알지. 엄마도 적응해야지 어쩌겠어. 앞으로 20, 30년은 아빠랑 둘이 사셔야 하는데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래야지.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과일 드셔. 근데 니네 벌써 가게? 이따 저녁밥까지 먹고 가. 내일 출근할 준비도 해야 하고 이제 가봐야죠, 어머니. 아버지랑 둘이 있는 거 싫은데. 니네가 아버지 잘 때까지 기다렸다 가라. 엄마는 방에서 유튜브 보고 아빠는 거실에서 TV만 보는데 뭘. 니네가 있어야 그나마 아빠가 짜증 안 내니까 그렇지. 어차피 집에 먹을 것도 없잖아. 저녁밥까지 먹고 가. 결혼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시댁은 별다른 문제 없이 편안하고 걱정할 일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어머님은 부부싸움이 있을 때마다 저희 부부를 호출하셨죠. 처음에는 아버님이 퇴직하신 후 서로 자주 부딪히는 시기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두 분이 사이가 엄청 좋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퇴직은 아버님께도 큰 변화였고 어머님 역시 그런 아버님과 계속 부딪히는 것이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아니, 언니 집에 하루 이틀 다녀온다더니 무슨 5일 내내 있다가 오는 거야? 집에 있는 사람은 생각 안 해? 저번 주에도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온다고 3, 4일 내내 밖으로만 싸다니고. 집에 있으면 당신이랑 싸움만 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전화도 안 받고 하루 이틀만 있다가 온다는 사람이 연락도 없이. 내 맘이야. 내가 지금 어디 갈 때마다 당신한테 보고하고 갔다 와야 돼?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가고 짜증나 죽겠구만.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래. 나한테 신경을 쓰지 마. 밥은 알아서 사 먹던가 해 먹던가 하면 되지. 내가 당신 엄마야? 맨날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꼭 집에 애 하나 두고 다니는 것 같이 신경 쓰이게 만들고 정말. 참, 몇십 년을 죽어라 일하다가 나이 다 됐다고 회사에서도 쫓겨나듯이 나왔더니 집에서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며칠 후. 네, 어머니, 이모님 댁 잘 다녀오셨어요? 잘은 다녀왔지. 주말에 집에 와라. 이번 주에요? 저 토요일에 출근해야 돼서요. 그럼 퇴근하고 저녁에 오면 되지 뭘. 이번 주는 힘들 것 같고요. 다다음 주에 아버님 생신 때 갈게요. 근데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님이랑 싸우셨어요? 내가 무슨 별일이 있겠냐. 아버지 때문이지 뭐. 정말 이혼하고 싶어 죽겠다.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것 때문에도 화내고 언니네 집 오래 있다 왔다고 화내고 있어. 같이 붙어 있어도 싸우고 나가 있어도 싸우니 내가 못 살겠다 정말. 근데 어머님이 연락도 안 하시고. 아, 맞아. 저번에 아버님 편 들었다고 삐지셨었지? 그러게요, 어머니. 아버님 왜 그러신데요, 정말. 어머님도 자유롭게 돌아다니시고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혼자 계시면 엄청 좋아하신다는데 아버님도 참. 어머님이 엄청 힘드시겠어요. 뭐 그렇다고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니 네가 그렇게까지 말할 것 없다. 그래도 시아버진데 네가 어쩌고 저쩌고 할 건 없어. 네? 저 별말 안 했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평가하면 안 되지. 아, 네, 죄송해요. 어쨌든 토요일 저녁에 와. 이번 주는 진짜 힘들어요. 아니면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안 돼. 싸돌아다닌다고 싸웠는데 너네 집 간다고 하면 아버지가 퍽도 좋다고 하겠다. 너네가 와. 와서 아버지 기분도 풀어드리고 해. 알겠어?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 왔었지? 토요일에 저녁이라도 갔다 오자. 진짜 나 너무 피곤한데. 가서 또 자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저러는데 우리가 모른 척해? 이렇게 어머님이랑 아버님 싸울 때마다 우리가 가서 분위기 풀어드리고 해야 되는 거야? 토요일에 일이라도 안 하면 몰라. 일까지 하고 시댁 가서 어머님 아버님 눈치 봐가면서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편한 줄 알아?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시겠지 했는데 전혀 안 바뀌시고 더 싸우시잖아. 자기 혼자 갔다 와. 나 혼자 가서 뭐 하냐? 아버지가 너가 있어야 그나마 기분 좋으시고 풀어지시는데. 나 없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 말이 안 되잖아. 넌 말 되게 서운하게 한다.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부모님들이 힘들 때 가서 도와드리고 있어주는 것도 힘든 거야? 내가 뭐 우리 집 가서 제사를 지내래, 음식을 하래? 가서 너도 TV 보고 잠자고 놀고 쉴 거 다 쉬잖아. 자기야말로 되게 서운하게 말한다. 자기네 집 가서 주말 내내 보내고 오는 게 쉬다 오는 거야? 정말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해준다. 조금만 우리 부모님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요즘 우리 부모님 걱정에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알겠지? 2주 뒤 어머님 생신. 이렇게 놀러 오니 좋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주말에 이렇게 가까운 데라도 나오자. 니네 바쁘더라도 시간 좀 빼서 우리 이런 곳 좀 데리고 다녀. 알겠어. 이렇게 좋은 곳 오니까 엄마도 아빠도 기분 좋아 보이네. 앞으로 자주 오자. 어머님, 저희 없어도 아버님이랑 이런 근교 나오셔서 커피도 사드시고 산책도 하세요. 그럼 기분 전환도 되고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둘이 나오면 또 싸우느라. 이런 풍경 봐봤자지 뭐. 니네가 이렇게 있어야 평온한 거야. 진짜 내가 요 몇 개월 얼마나 이혼을 하고 싶은지. 하루에도 수백 번 이혼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 엄마,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노후에 옆에 배우자 있는 게 얼마나 큰 건데. 알어. 그니까 니네가 잘 하라고. 앞으로 주말마다 와서 니네가 자고 가. 그래야 우리 집도 사람 사는 것 같고 아버지나 나나 니들이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알겠어? 네? 어머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야.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만 와서 자고 가라는 건데. 가족인데 뭐 어때? 내가 니들 와서 밥을 하래? 청소를 하래? 그냥 와서 밥 먹고 잠자고 가는 건데. 니네야말로 더 좋은 거지. 안 그래? 그래도요. 저는 저희 집에서 있는 게 더 편하고 좋아요. 다 니네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지금 황혼 이혼해봐라. 니네가 더 힘들지. 그렇게 되면 내가 니네 집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또 싫지 않니, 며느라? 그래, 알겠어.
무슨 일 없을 때는 최대한 집에 가보도록 할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시부모님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아들과 며느리인 저를 호출했습니다. 결국은 매주마다 집에 와서 자고 가라는 명령을 하시더군요. 시부모님이 황혼 이혼하면 저희가 더 고생한다는 핑계를 대시면서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내일은 자기 회사 쉰다고 했지? 오전에 집에 가자.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대. 내일 난 우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자기는 자기네 집 가, 나는 우리 집 갈 테니까. 왜 갑자기? 전주까지 내려간다고? 응, 우리 엄마 아빠도 싸웠대서 나도 내려가 봐야지. 무슨 소리야? 장인 장모님은 안 싸우시잖아. 지금 괜히 그러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안 싸우는 줄 알아?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봐. 우리 엄마도 요즘 아빠랑 싸우느라 우울하대. 나도 내려가서 우리 부모님 챙겨드려야지. 아니 갑자기 이러니까 그렇지. 원래 안 그러다가 그러시니까. 갑자기 그럴 수도 있지 뭘. 나는 뭐 이렇게 시부모님이 매일 싸우셔서 주말마다 호출당할 줄 알고 결혼했나? 안 그래? 그래도 저번 주에 엄마랑 약속했잖아. 주말마다 우리 집 가기로. 나는 약속한 적 없는데? 자기랑 어머님 둘만의 일방적인 약속이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혼자 갔다 오면 되지 굳이 나까지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잖아. 알겠어. 어쩔 수 없지. 그 대신 다음 주에는 꼭 같이 가는 거다? 한 달 후, 아니, 너는 주말마다 너네 집 내려간다고 우리 집 오지도 않더니 이번에는 남편을 쫓아내? 쫓아낸 게 아니라 본인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부부싸움 하는데 이렇게 우리 집까지 쫓아낼 일이냐고. 어디 벌써부터 버릇없게 남편을 쫓아내. 주말마다 저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하니 저한테 그런 것도 못 해주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혼자 가서 부모님 황혼 이혼 안 하시게 잘 보살피라고 가라고 한 건데 어머님이 그렇게 바라신 거 아니세요? 자식들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의준이만 혼자 오면 아버지랑 마음이 참 편하겠다. 그리고 그 집이 네 집이야. 내 아들 집이지. 어떻게 감히 부부싸움 했다고 남편을 내쫓아? 어머니, 본인이 나간 거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도 신혼 때 아버님 엄청 내쫓으셨다면서요. 아버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집도 어머님 집 아니라 아버님 집이었잖아요. 그쵸? 뭐? 이 양반은 별말을 다 하고 다녔네. 아우 진짜. 어머님,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아들 집에 올라오셔서 아들이랑 같이 살면 되시겠어요. 전 뭐 상관없어요. 어머님, 황혼 이혼 걱정할 게 아니라 아들 이혼 걱정부터 하셔야겠네요. 뭐라고? 요즘 시대에 주말마다 시댁 가서 자고 가라고 하면 누가 네 알겠어요. 어머니하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가족인데 어른들 말 안 듣고 이렇게 네 맘대로만 하려고 그래. 그냥 일반적인 가정처럼 하자는 거예요. 어느 누가 매주마다 시댁에 가서 자고 오겠냐고요. 으이 진짜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결혼 전까지 본가에서 지내던 남편은 자신이 집을 나와 결혼한 이후 부모님이 더 자주 다투시는 것 같아 몹시 속상하고 안타까웠나 봅니다. 어머님은 매주 주말마다 저희에게 집에 오라고 하셨고 제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남편은 결국 화를 내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렇게 부모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면 가서 부모님과 살으라고요. 이후로도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이면 남편과 또 싸우게 되었고 결국 남편 혼자 본가로 향하곤 했습니다.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 사이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저 또한 결혼을 계속 후회하며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4달 후, 이제 너 그만 좀 와. 아빠에다가 너까지 챙길라니 더 힘들어. 엄마가 맨날 오라면서 왜 그래? 지금 연아랑 사이만 안 좋아지고 이게 뭐냐고. 내가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구만 진짜. 그러니까 뭐 한다고 꾸역꾸역 주말에 와. 연아가 안 온다면 그냥 집에 있지. 너도 오기 부린 거잖아. 헐. 엄마가 우울증 걸리겠다고 꼭꼭 오라면서 이제는 또 말이 바뀌어? 연아한테 죽으나 사나 주말에 엄마 보러 꼭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싸웠는데 이제 와서 연아한테 뭐라 그래?
이제 갈 곳도 없어.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뭐. 연아가 2주 전에 이혼하자고 서류 내밀었어. 뭐? 무슨 이깟 걸로 걔는 이혼하자고 한다니? 몰라 나도 하도 싸워서 이혼하고 싶어. 그냥 여기서 살면 되잖아. 엄마도 바라던 거 아니야? 이 자식이 뭔 소리야? 미안하다고 가서 싹싹 빌어. 이제 주말에 우리 집이고 뭐고 안 가도 된다고. 엄마, 이미 늦은 것 같은데. 뭐가 늦어 이놈아. 정 안 되면 그 집 명의도 아예 바꿔주고 차도 다 바꿔준다고 해. 내가 늙어서 네 아빠의 너까지 뒤치다꺼리하고 살아야겠냐? 절대 안 되지. 너 이혼하고 오면 나 이혼하고 집 나가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아, 엄마는 본인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한테 난리냐고. 몰라 알아서 해. 당장 니네 집 가. 에필로그 5년 후. 우리 집값 엄청 올랐네. 우리 집 명의 이제 다시 반반하면 안 돼? 지금까지 반성하면서 나 우리 가정에 충실했잖아. 그치? 인정하지? 뭐 그렇지? 근데 어떡해? 난 별로 반반해 줄 생각이 없는걸? 그러게 누가 결혼하자마자 신혼 때 와이프 두고 본집으로 가래? 아직도 난 그때 생각하면 자다가도 성질나서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아,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야. 그 뒤로 싹싹 빌고 내 잘못. 뉘우쳤잖아. 나 죽을 때 눈 감을 때까지 말하고 갈 건데? 왜? 진짜 너무하네. 내 잘못이다, 내 잘못. 그래. 집값 보니 금융치료가 확 되네. 이 집 내 집 돼서 너무 행복해. 뭐? 이번 주도 주말 출근한다고? 애들이랑 롱데월드 가기로 한 거 잊었어? 우리 팀 신입 녀석이 출근하고 일주일 만에 관둔다잖아. 또 직원 구할 때까지는 주말 출근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동안만 자기가 고생 좀 해줘. 뭐야. 윤성이랑 이번 주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또 아빠만 빠진다고 하면 실망이 크겠어. 아빠가 미안하니까 저번에 사고 싶다고 한 게임팩 하나 사준다고 할게. 그럼 애들도 좋아라 할 거야. 요즘 아주 돈으로만 애들 키우려고 해. 아빠가 돼서는 애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해야지. 그래도 어떡하냐. 회사에서 까라면 까야지. 돈을 벌어야 애들도 키우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안 된다고 해? 나도 알지. 근데 요즘 너무 애들은 뒷전이니까 그렇지. 평일에라도 퇴근하고 나서 30분이라도 애들이랑 운동이라도 나가고 해주라고. 애들 크는 거 한순간이잖아. 다 크면 이제 우리 찾을 것 같아? 내가 놀고 오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지들끼리 둘이 잘 놀고. 아무리 그래도 나도 일하고 와서 집안일하고 밥 차리고 피곤해도 애들 데리고 나가서 공놀이 아니면 줄넘기라도 하고 오잖아. 또 잔소리 시작이다. 아, 주말에 쉬면 애들 하고 싶은 거 하러 가면 될 거 아니야. 회사에서 나오라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 바가지 긁지 말고 밥이나 줘. 뭐야, 오늘도 미역국이야? 진짜 틈만 나면 미역국이야. 집밥 지겹다 진짜. 여기 갈치도 구워놨고 소세지 볶음도 있구만. 미역국 얼마나 자주 먹었다고 그래 진짜. 결혼 8년 차, 6살, 7살 연년생 남자아이 둘을 키우며 나름 괜찮고 안정된 가정을 꾸려가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하고 애 키우고 사느라 바빠서 부부 사이가 소홀해지긴 했지만 다른 보통의 가정처럼 열심히 평범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평범했던 일상 속에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후 남편 회사. 박 차장님, 오랜만이네요. 윤경이는 잘 지내요? 아, 소림씨 오랜만. 윤경이야. 뭐 애 키우면서 아줌마 다 돼서 살고 있지. 요즘은 둘이 연락 안 해? 네. 저도 애 키우면서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윤경이 애 키운다고 회사 관두고 연락 없을 때 되게 서운했는데 이제 제가 애 키우면서 살다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애기 한 3살 됐지? 요즘은 하도 외동이 많아서 금이야옥이야 키워서 그렇지. 냅두면 혼자 알아서 크는데 뭘. 소림씨도 진급하려면 육아에 대해 많이 내려놔야 돼. 윤경이 봐봐. 애 잘 키우고 싶다고 회사 관둬놓고 경력 단절돼서 조그만 회사나 다니고 있잖아. 그래도 박 차장님은 요새 얼굴이 확 피셨네요. 가끔 멀리서 보면 항상 기분이 좋아 보이시던데. 내가 그랬어? 뭐 요즘 회사 일도 잘 풀리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네. 차장님 팀의 경력직 직원.
얼마 전에 들어왔다면서요? 둘이 엄청 친하다고 하던데. 아, 뭐 인수인계 하면서 일도 알려주고 하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지. 아, 일하느라 매일 그렇게 둘이 남아서 야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수기시즈네요? 뭐 그렇지. 일도 알려줘야 되고. 경력직 인수인계 한 달이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들어온 지 3달은 넘은 것 같던데. 근데 혹시 둘이 안 좋은 소문 나고 있는 거 아시죠? 엥? 뭔 소리야? 상지 씨랑 나랑 안 좋은 소문이 난다고? 그러게요. 본인들만 모르나 봐요. 회식 자리에서 둘만 쏙 없어지고 카풀도 하신다면서요? 카풀하는 거 윤경이도 알아요? 반응 보니까 모르는 것 같네요. 윤경이랑 신입 때 제일 의지됐었고 제일 많이 도와준 동료로서 당장 윤경이한테 전화해서 내지르고 싶거든요. 근데 뭐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윤경이 속상할까봐 차마 전화는 못 하겠거든요. 하여간 두 분 무슨 사이던 간에 지금 관두세요. 아니, 내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말이 막히네. 내가 뭘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직접 본 것도 없으면서 소문만 듣고 이래도 되는 거야? 직접 본 거 얘기 안 해서 그건 죄송하지만요. 두 분이서 뭘 했든 안 했든 그냥 하지 마시라고요. 유부남이 여직원 카풀하는 거 보기 좋지도 않고요. 둘이 꽁냥꽁냥 붙어 다니는 거도 꼴 보기 싫으니까 관두시라고요. 하 참나 어이가 없네 진짜. 신소림 씨 진급하기 싫은가 봐. 남의 부서 차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보니? 진급이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부서장님한테 제 얘기하시려고? 어떻게 말하실 건데요? 부서장님도 두 분 소문 알고 계시던데 괜히 벌집 건드리지 마시고 잘못된 관계 정리나 하시죠. 7살 어린 여직원 꼬셔서 결혼까지 해서 회사 관두게 했으면 남자답게 책임지게요. 네? 신소림 씨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 아니니까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지 그래? 한 달 후. 나 회사에서 건강검진한 거 결과 나왔는데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아. 콜레스테롤 수치도 너무 높고. 운동하긴 해야지. 근데 일단 술 먹는 것도 좀 줄이고 해봐. 술은 안 되고 이제 진짜 운동 좀 해야겠어. 나 대학 때 사이클 탔었거든? 이런저런 운동 중에 제일 재밌게 한 거라서 자전거나 탈까 해서. 그래? 자전거 괜찮네. 안 그래도 애들도 아빠랑 자전거 타고 나가고 싶다고 그랬잖아. 공원 가서 애들이랑 같이 타면 되겠어. 잘 생각했네. 아니, 애들이랑은 못하지. 그게 운동이 돼? 나는 자전거 타고 외곽으로 빠질 거야. 안 그래도 오늘 자전거 동호회 가입했어. 주말마다 오전에 모임한대. 뭐? 아니, 애들이랑 좀 운동하지 그래. 애들이랑 자전거 타는 건 공원 가서 조금 타는 거잖아. 애들 신경 쓰고 내 운동은 하지도 못해. 그래서 주말 오전 내내 자전거 동호회 갔다 오시겠다고? 아침 8시부터 한 2시까지? 다녀와서 애들이랑 시간 보내면 되지. 자기가 주말 아침에 그렇게 운동을 하고 와서 오후에는 애들이랑 시간을 보낸다고? 그래 그런다니까. 이번 주부터 오전에 운동하고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5개월 후. 나 자전거 바꾸고 싶은데. 그동안은 입문용 저렴한 거로 타느라 내가 좀 고생했거든. 맨날 고장나고. 60만 원짜리도 난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짜리 사려고? 이거 봐봐.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동호회 형님들도 다 이 브랜드 거 타거든. 그래서 얼마짜린데? 473만 원. 이거 원래 650짜린데 지금 할인가야. 500? 자전거를 500짜리 산다고? 너무 비싸. 한 100만 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여유 자금도 없어. 대출금에, 이자에 한 달 한 달 겨우 살고 있는 거 알면서 그래?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해준 금폐물 있잖아. 그거 팔아서 살려고 하는데. 뭐라고? 결혼 폐물까지 팔아서 자전거를 굳이 사야겠어? 뭐 언제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자기 목걸이랑 차고 다니지도 않잖아. 지금 금값도 올랐는데 팔아야지. 안 돼! 무슨 폐물을 팔아서 자전거를 산대? 진짜 철없는 소리만 하고 있어. 지금 우리 형편이 괜찮으면 당연히 나도 바꿔주고 싶지. 뭐가 말이 안 돼? 지금 금값이 엄청 올랐는데 얼른 파는 게 낫다고. 언제까지 처박아 둘 것도 아니고. 진짜 왜 이래? 난 지금 하루에 10,000원 쓰는 것도 아까워서 최대한 아끼고 살고 있는데 500짜리 자전거를 폐물 팔아서 산다는 게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 나도 맨날 일만 하고 겨우 하나 취미 가진 건데
5천짜리도 아니고 500짜리다. 아, 제발. 그거 다 팔자는 것도 아니고 내 거만 팔면 될 거 아니냐고. 네 거는 네가 알아서 해. 우리 엄마가 나 사준 내 거 내놔. 진짜 애도 아니고 왜 이래? 미치겠다, 정말. 얼마 후 주말 오전에 백화점. 이야, 대박. 오빠 고마워. 내가 진짜 이거 너무너무너무 갖고 싶었거든. 오빠, 너무 무리한 건 아니지? 아, 그럼 오빠가 이 정도 능력은 되지. 너 좋아하는 모습 보니 뿌듯하다.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나 500만 원짜리 가방 처음 선물 받아봐. 그래, 앞으로 잘 들고 다녀. 주말 저녁에 못 만난다고 맨날 삐지고 서운해하지 말고. 알겠지? 알겠어. 서운하긴 하지만 이렇게 선물 사줄 때마다 용서해줄게. 내년에 나 부장 되면 더 비싼 거 사줄게. 알겠지? 아싸? 말만 들어도 벌써 기대돼. 한 달 후 남편 차 안. 헐, 커피 흘려버렸네. 또 엄청 잔소리 하겠다. 물티슈 어딨지? 있을 텐데. 뭐야 이거? 한국카드 명세서? 누구 거야? 윤성 아빠 이런 카드 없었는데? 새로 발급받은 건가? 뭐야 이게? 카페, 백화점, 주말마다? 이 시간이면 자전거 타러 나간 시간인데. 뭐야, 백화점에서 470만 원? 인헤븐? 이건 뭐야? 주말마다 매번 결제돼 있네? 뭐야, 모텔이었어? 주말 오전마다 모텔을 결제했다고? 잠깐 이거 성훈 씨 거 맞는 거야? 명의자는 맞는데 전혀 윤성 아빠가 갈 곳들이 아닌데 뭐지? 근데 어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10시부터 2, 3시까지만 쓴 내역이 있는 거냐고. 아닐 거야. 윤성 아빠가 이럴 리가 없지. 그날 남편의 차 안에서 나온 신용카드의 명세서를 보고 전 믿기지 않았습니다. 30살의 남편과 결혼해 애 둘 키우면서 평온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저 믿고 있던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는 걸까? 정말 날 배신한 걸까?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이 쓴 거일 거라고 별의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달 후. 소림 언니, 오랜만에 연락하지? 잘 지내고 있어? 야, 이윤경 얼마만이야, 진짜. 너도 잘 지내고 있지? 애들 잘 키우고 있어? 나야 뭐 연년생 아들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지만 맨날. 언니한테 오랜만에 연락해서 면목이 없네. 너랑 나랑 어떤 사이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해? 난 아직도 신입 때 나 혼자 일처리 늦어질 때마다 네가 나 챙겨준 거 생각하면 넌 내 은인이야, 은인. 내가 연락 잘 못해서 더 미안하지. 그리고 나도 애 낳고 키우면서 회사 다니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언제 한번 만나서 밥 좀 먹자. 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해줘서 감동이다, 언니. 나도 언니 보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데 현생이 바쁘다 보니 내가 한번 회사 근처로 갈게. 너 근데 무슨 일 있어? 할 말 있어서 전화한 거 아니야? 언니 역시 여전히 눈치 빨라. 다른 게 아니라 혹시 요즘 우리 신랑 회사에서 얼굴은 봐? 부서가 달라서 자주는 못 보지. 그래도 같은 층이라서 가끔 마주치긴 하고. 그래. 요즘 우리 신랑 회사에서 어때? 뭐 얼굴만 마주치니까.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요즘 회사에서 어떤가 싶어서. 요즘 뭔가 달라진 거 없었어? 요즘 일이 잘 풀리시는지 기분이 항상 좋아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물어보긴 했었어. 그래. 아니, 사실은 말이야. 남편의 핸드폰을 봐도 블랙박스를 봐도 노트북을 봐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카드 내역서는 회사 주소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확인해 볼 수도 없었죠. 하루하루 의심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워졌고 힘들었습니다. 결국엔 그나마 제일 도와줄 수 있는 몇 년 전 그만둔 회사 동기 언니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죠. 처음엔 언니도 망설였지만 결국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렇게 남편의 바람을 확신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 집. 뭐야 깜짝아.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이 시간이면 다 자고 있을 시간이잖아. 뭐야, 당신 술 먹어? 당신이 어쩐 일이야? 왜 이래 분위기가? 회사에서 뭔 일 있었어? 오늘 까르숑에서 전화 왔었어. 까르숑? 그게 뭔데? 우리 결혼 반지 산 곳이잖아. 기억도 못하지? 아, 그 백화점에서. 근데 거기서 전화가 왜 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뭐 샀어? 돈이 어디 있어서? 그때 결혼 반지 샀던 거. 한국에서 한정판으로 500점 나온 거였거든. 그거 되게 비싼 거였잖아. 그래서 당신이 반지 조그만 거 주제에 비싸긴 되게 비싸다고 그랬잖아. 기억나?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1년 번호도 다 나오는 거거든. 1번부터 500번까지 고객 정보도 다 들어있고. 오늘 거기서 전화 오더니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어떤 여자가 내 반지를 들고 왔다고 하더라? 그래서 고객 정보랑 안 맞아서 돌아갔대. 반지 도난 당하셨냐고 전화 왔더라고. 그거, 내가 그때 금 폐물 팔면서 금은방에 갖다 팔았는데? 그 주인이 가져갔나 본데? 내가 언제 결혼 반지까지 가져가서 팔으라고 했어? 말 안 해서 미안. 어차피 당신 살쪄서 반지 안 끼고 다니잖아. 그 비싼 반지 신주단지 모시듯 처박아 두면 뭐하냐? 좋은 주인 찾아가는 게 낫지. 아, 근데 어쩌나? 그 반지는 1년 번호 때문에 브랜드에 정보 넘기고 매입하는 건데 내 동의 없이 못 파는 반지거든. 그리고 당신 팀원 중에 마침 내 반지랑 똑같은 거 끼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우연치고는 되게 기가 막힌 우연이다. 그치? 이거 봐봐. 당신 카드 내역서. 주말마다 자전거 동호회 나간대 놓고 모텔에 카페에 백화점에 딱 데이트 코스네? 왜 말을 못해? 그 반지 좋은 주인이 네 팀원이었냐? 이 미친놈아! 뭔 소리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혼자 모텔 가고 카페 가고 백화점 가고 그런 거야? 사실대로 말해. 니네 둘이 꽁냥거리는 거 회사 사람들은 모를 줄 알았지? 소리 언니도 소문 다 알고 있더라. 미안해. 근데 진짜 별로 안 됐어. 호기심에 만난 거야. 그 여자애가 하도 좋다고 그래서. 호기심에 만난 여자한테 결혼 반지 갖다 바치고 주말마다 모텔 가고 그런 거였어? 대단하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난 원래 이렇게 깊게 만날 생각 없었어, 진짜. 그 여자가 회사 이직하고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일 같이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된 거야. 진짜 이제 정리하려고 하려던 참이었어. 막 사랑하고 그런 사이 아니야. 그냥 육체적인 관계만. 뭐라고? 미친놈. 그렇게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이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럴 것 같아? 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주말에 애들 데리고 자전거 타라고 애들이랑 시간 좀 보내라고 그랬는데 결국엔 주말에 3시쯤 늦게 들어와서 뭐 했어? 피곤하다고 낮잠 자고 애들이랑 공원 가서 자전거 한번 타준 적 있어? 진짜 넌 최악의 남편이자 최악의 아빠야. 진짜 나도 죄책감 들어서 이번에 정리하려고 했다니까.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정리? 정리? 웃기는 소리 하네. 이미 넌 날 배신했고 애들까지 등진 거야. 알지? 재산 분할에 위자료에 양육권까지.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할 거니까 각오해. 근데 증거 있어? 내가 바람핀 증거 있냐고. 그 반지 따위? 증거로 되지도 않아. 그래, 내가 당신 결국 이럴 줄 알았지. 지금 다 녹음하고 있거든? 네가 바람 폈고 가정에 충실하지도 않았던 거? 녹음? 이런 거 다 불법이거든? 그런 것도 몰랐냐? 몰랐나 보다. 그쪽이랑 나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바람 폈다고 자백하는 건 불법 아니거든? 카드 내역서까지 다 있어서 충분히 증거된다는데 어쩌나? 내가 변호사 상담 안 받아 받겠니? 왜? 할 말 없지? 미친놈.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야지. 이혼하고 그 상간녀랑 쓰레기들 끼리끼리 행복하게 살아. 지금부터 이 집에서 나가? 허술한 줄만 알았던 남편은 바람을 안 들키기 위해 열심히 증거들을 지웠고 전 도저히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동차에 녹음기를 달아볼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렇게 녹음을 하는 건 불법이라기에 안 됐고 주말마다 뒤를 밟는 건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남편의 자백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안 보이던 비싼 가방에 비싼 브랜드 반지까지 끼고 다닌다는 소림 언니의 말만 듣고 남편에게 떠보기로 한 거죠.
물론 제 결혼 반지는 1년 번호 있는 반지가 아니었고요. 남편은 당황해서는 술술 다 말하더군요. 전 당연히 녹음을 다 해놨고요.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서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까지 다 받아내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한동안 우울에 빠져 살긴 했지만요. 현재는 평온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뭐야, 진짜 오빠, 그지 깽깽이였네? 어떻게 통장에 돈이 3만 5천 원밖에 없어? 애들한테 양육비를 100만 원씩이나 보내? 그럼 어떡하냐? 양육비 안 주면 나 배드파파로 신상 공개된단 말이야. 이렇게 양육비 다 보내고 매번 애들 만나서 옷 사입히고 신발 사주고 용돈 주고 개뿔도 없으면서 이게 뭐냐고. 맨날 이딴 국밥이나 사 먹고 구질구질해 진짜. 너 진짜 이런 애였어? 그래, 어쩔래. 회사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는 것 같아서 회사도 관뒀더니 이직도 안 되고 짜증나 죽겠다고. 그래도 내 월급 정도면 우리 둘이. 내가 이런 정도만 살고 싶은 줄 알아? 오빠 부장 될 수 있다면서 부장도 밀려나고 이게 뭐냐고. 맨날 있는 척은 다 하더니 이혼하고 개뿔도 없었네. 으씨, 헤어져. 헐, 이게 뭐야? 이거 까르띠용 팔찌 아니야?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비싼 팔찌 차고 다녀도 되는 거야? 뭐 어때? 선생님들도 이런 거 차고 다닐 수 있지. 승원이가 사준 거야? 응, 내 생일 때 생일 선물로. 나도 놀랐어. 너무 부담된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며칠 내내 난리여서 결국 받았지 뭐. 뭐야? 벌써? 이런 예물단위 팔찌까지 해주고 승원이 벌써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계속 결혼하자고는 하는데. 너네 만난 지 얼마나 됐더라? 한 3개월 됐지? 그때 겨울에 처음 동창회 때 만나고 바로 만났었잖아. 와, 결혼할 인연은 있다더니 거의 20년 만에 만난 동창회에서 그렇게 만날 수가 있어? 너네 중학교 때는 서로 친하지도 않았었잖아. 승원이는 노느라 바쁘고 너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뭐 접점이 없었잖아. 맞아, 그랬었지. 아예 친구들이 달랐으니까. 너네 둘이 만날 줄은 몰랐다. 네가 승원이랑 사귈 줄이야. 뭐 인연이 됐나 봐. 나도 외롭기도 했었고. 그래서 너도 결혼까지 하려고? 아직 모르겠어.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좀 더 만나봐야지. 그래, 애들 하나둘씩 시집 간다고 휘둘리지 말고 잘 결정해. 며칠 후 주말. 너네 나이도 이제 30 중반 다 돼가는데 결혼할 거면 이번 가을에 해. 그러면 좋은데 혜지애가 할 생각이 없네. 뭐야, 혜지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니? 승원이도 그렇고. 우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돌아가셔서 제사도 없지. 명절에도 음식도 안 하지. 얼마나 좋아? 내가 뭐 시집살이 시킬 성격이니? 전혀 아니야. 니들 알아서 잘 살기만 바랄 뿐이지. 네, 알죠. 근데 아직 결혼 준비해둔 게 없어서요. 결혼 준비가 뭐 필요하니? 옛날에는 어영부영 결혼해서 돈 벌어서 살림살이 사고 뭐 그랬지. 뭐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네, 제가 임용을 늦게 합격해서 교직 생활도 한 지 몇 년 안 되기도 해서 돈도 많이 못 모았고요. 저희 집은 도와줄 형편이 많이 못 돼서요. 어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승원이도 가게 하면서 돈 잘 벌고 나도 한 3억 정도는 너네 집 사는데 줄 테니까 그런 걱정을 말고 결혼해. 오, 엄마 3억이나 해줄 거야? 그래, 너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알겠지, 혜지야? 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결혼하면 시집살이도 안 하고 편하게 살 거야. 우리 집만한 곳도 없다. 너 친구들 사이에서 시집 잘 갔다고 부러워할 것이다. 맞아. 우리 엄마도 간섭 없지. 우리 아빠도 바빠서 몇 번 보지도 못하지. 네,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시간이 늦어서요. 이거 가지고 가. 이게 뭐예요? 어머, 계속 이렇게 용돈 주시면 저 부담스러운데요. 괜찮아요. 여기다 두고 갈게요. 뭐가 부담이야? 너도 매일 비싼 과일 사오고 고기 사오잖아. 학교 출근할 때 입을 옷도 예쁜 거 하나 사 입고. 알겠지? 정말로 진짜 괜찮아요. 어른이 주는 거 계속 거절하면 그
그것도 예의 없는 거 알지? 어서 받아. 네, 감사해요. 한 달 후, 혜진의 집에서는 별말 없다니.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별말은 없지. 네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니까? 뭐 내가 하자고 해서 다 되는 건가? 혜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지. 원래 결혼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한쪽이 밀어붙여서 하자고 하고 주도적으로 해야지. 혜지가 돈만 좀 없을 뿐이지. 너가 앞으로 학교 선생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나 좋아하는 여자들은 많거든? 돈도 잘 벌고 꿀릴 것도 없지? 혜지가 돈은 좀 없지만 학교 선생이면 어디 내놔도 1등 신부감이지. 너가 장사하는데 부인이 든든하게 받쳐주면 뭘 해도 든든하지. 혜지랑 꼭 결혼해야 돼. 알겠어? 알겠어. 다음 달에 희진의 부모님 꼭 찾아뵙자고 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계속 밀어붙여. 남자가 강단이 있어야지. 33세 처음 나간 중학교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는 물론 어머니까지 만날 때마다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직 결혼에 확신이 없던 저도 그럴 때마다 나도 이제 결혼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지곤 했죠. 남자친구 어머니는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만날 때마다 20에서 30만 원씩 용돈을 주시며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어머니라면 친구들이 말하는 10월드도 걱정 없겠다 싶었습니다. 3개월 후 6월. 어머니, 식장을 알아봤는데 좋은 곳은 가을에는 다 마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스몰 웨딩으로 할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스몰 웨딩?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야? 호텔 연회장에 70명 정도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가족들이랑 친구 몇만 불러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어머,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급하게 가을에 결혼을 해야겠어? 좀 기다렸다 봄에 해도 되고. 네, 근데 이미 결정한 거 빨리 하고 싶어서요. 집도 구해야 하고요. 우리 집은 친척들만 해도 50명은 좋게 넘고 나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손님들이 많아서 결혼식은 그래도 잘 차려서 했으면 좋겠네. 요즘은 스몰 웨딩이 대세여서요. 막 아무나 다 부르지 않고 정말 축하해 줄 수 있는 분들만 모시는 것도 좋을까 싶어서요. 혜지랑도 의견 조율이 된 거야? 혜지 지인들만 해도 수십 명은 될 텐데. 아, 혜지도 어머님이랑 비슷한 입장이라서 제가 전화해서 어머님께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래, 우리는 손님들도 많고 그래서 차라리 겨울 12월쯤으로 잡아도 돼. 급할 것도 없잖아. 네, 그럼 다시 조율해 볼게요. 4개월 후 10월. 어머니, 저번 주에 저희 엄마가 대화 보냈다고 했는데 받으셨어요? 맞아 받았었지. 뭘 그런 걸 보내셨대. 대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여간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네? 네. 근데 이번 주말에도 승원 씨 어머님 집에서 자고 왔잖아요. 요즘 매일 주말마다 친구들 만난다고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 만나느라 바쁜가 봐. 맨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잠만 자고 가. 네, 매 주말마다 그래서요. 어머님이 한 소리 좀 해주셔요. 제 말은 듣지도 않네요. 친구들이랑 논다고요. 그래도 신혼집 들어왔는데 매번 외박하고 그러니 속상해요. 에이, 남자들 결혼하기 전에 다들 그러지 뭐.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술 마시러 다니고. 걔가 뭐 별짓도 안 하는데 그냥 네가 이해해. 그 정도는 네가 그러려니 해야 돼. 네? 한두 번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2달 내내 그래서요. 예, 남자들 너무 잡고 살려고 하면 도망간다.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딴 데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데 뭘 걱정해. 걱정 마. 그리고 그때 너네 예물했던 거 취소하려고 한다. 그게 너무 비싸서 말이지.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예물 너무 비싼 거 한다고 하더라고. 너도 이해하지? 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비싸다고 다른 거 하자고 했는데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그니까 생각해보니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내가 다른 브랜드로 알아볼게.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어라. 나 밖에 나와 있어서 바빠. 끊어. 가을에는 식장이 없어서 남자친구는 스몰 웨딩으로 하자고 졸랐지만 저희 부모님의 반대로 12월로 겨우 식장을 잡게 됐습니다. 9월쯤엔 신혼집에도 들어갔고요. 그런데 신혼집에 들어가자마자 남자친구가 주말마다 본가에서 자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말에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어 편하게 본가에 가서 자고 온다더니 그게 매주 이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어머님의 태도도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것 같았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뭐? 내일도 홍천동 가서 자고 오겠다고? 현진이 은석이랑 약속 생겨서 다 동네 친구여서 다들 홍천동 살잖아. 그럼 우리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해. 뭔 소리야? 남자들끼리 술자리 하는 건데 불편하게 뭐하러 오라 그래? 그리고 뭐하러면 우리 집까지 오라고 하냐고. 그래서 술 마시고 또 집에 가서 자고 온다고? 아니, 어떻게 신혼집 들어오고 딱 한 번 빼고 주말마다 외박을 해? 이게 맞는 거야? 안 돼. 이제 2시든 3시든 집으로 들어와. 왜 이래 갑자기? 왜 불편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해? 뭐하러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랑 술 먹고 노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잘 필요는 없잖아. 맘 편하게 집에서 자고 오면 되는데? 매번 주말마다 이럴 거야.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아 진짜? 너 원래 이런 애였어? 이렇게 구속할 거면 이렇게는 절대 못 살아. 뭐? 뭐라고? 그러면 못 살면 어쩔 건데? 아 몰라. 파혼을 하던가? 너 알아서 살아. 너 어디 가? 나흘 후. 뭐야? 그렇게 집 나가서는 연락도 없더니 이 꽃은 뭔데? 미안해.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더라고. 앞으로는 안 그러려고 노력할게. 그때는 나도 너무 예민해졌었나 봐. 미안. 한 번만 용서해주라. 진짜 내가 며칠 동안 얼마나 생각이 많았는 줄 알아? 자기도 전화도 안 받지 어머님도 전화 안 받으시고 진짜 파혼하는 건가 싶었다고. 미안. 진짜 앞으로는 말 잘 듣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할게.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을게. 왜 이래 진짜. 일어나. 나 용서해줄 거지? 앞으로 외박 안 되고 싸울 때 집 나가는 거 절대 안 돼. 알겠어? 우리 지금 결혼식은 안 했지만 부부나 마찬가지잖아. 알겠어. 너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미안해 정말. 그렇게 싸우고 집을 나갔던 남자친구는 나흘 만에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 돌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더군요. 당연히 결혼이 처음이고 남과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기에 서로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남자친구의 모습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처럼 보여서 용서하기로 했죠. 그런데요. 일주일 후. 너 요즘 결혼 준비 잘 돼가? 뭐 준비는 다 하긴 했지. 사실은 내가 저번 달부터 너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었거든. 근데 일단 말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왜 무슨 말인데? 무슨 일 있어? 나도 건너 들은 얘기라. 참고만 해, 승원이 얘기야. 나도 동창회 나온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너도 작년에 처음 나왔었잖아. 너 김열이 알지? 알지. 유명했잖아. 얼짱으로. 근데 말이야. 걔랑 승원이랑 4년 전에 결혼까지 준비했던 사이였대. 뭐? 정말? 속사정은 자세히 모르겠고 날짜까지 잡고 동창회 청첩장까지 돌렸었대. 근데 요즘 소문이 둘이 다시 만나고 있다고 애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 뭐라고? 둘이 다시 만난다고? 어디서 소문이 시작된 건지 모르겠는데 애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너만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소문이면 바로 잡아야 되잖아. 요즘 뭐 이상한 거 없었어? 좀 있긴 했었지. 고마워 얘기해줘서. 일단 나도 알아보고 연락할게. 일주일 후 주말. 어머니, 요즘 연락이 없으시네요.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뭐 내가 연락 없는 게 좋지. 뭐 맨날 너한테 연락하고 산다니? 다음 주 생신이시잖아요. 내일 한우라도 먹으러 갈까요? 아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들어 누워 있어. 감기 몸살인가 봐. 너 바쁜데 뭐하러 와? 아, 그러세요? 그래 오지 말고 그냥 생일 축하 마음만 받을게. 네, 그래야겠네요. 푹 쉬세요. 요즘 감기 무섭다고 하잖아요. 저도 몸이 안 좋은데, 저도 주말에 푹 쉬어야겠네요. 그래 잘 됐네. 너도 집에서 푹 쉬어라. 다음에 연락하자. 다음 날 저녁, 레스토랑.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여기 코스 요리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러게 내가 열이 덕분에 여기 와보네. 우리 집 남정네들은 이런 곳은 데려오지도 않아. 네, 앞으로는 제가 자주 모실게요. 그래 고마워. 하여간 확실히 둘은 결혼 마음 먹은 거야? 네, 저번 주에는 제가 잠시 승원 씨한테 서운했어서 헤어지자고 홧김에 그런 거라서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그래 내 최고의 생일 선물이네. 근데 그럼 내일부터 우리 아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겠네. 그치 뭐. 근데 어렵지도 않아.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되는데 뭘.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 집도 내가 3억 보태줬고 여리개는 돈 한 푼 보탠 것도 없으니까 집 나가라고 하면 그만이야. 복잡할 것도 없다. 하여간 그건 승원이 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난 사실 4년 전 처음 봤을 때 열이 네가 내 며느리 될 줄 알았어. 뭐 연이 안 닿아서 그렇게 된 거지만 예전 일은 잊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 네,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어머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 살아가면 되죠. 그치 승원아? 그치. 옛날 얘기는 그만하고 이렇게 우리 열이가 억대 매출 쇼핑몰 사장님이 돼서 돌아왔는데 우리 복덩이랑 잘 살아갈 얘기만 해야지. 그러게나 말이다. 어떻게 몇 년 만에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어? 대단하다, 대단해. 다행히 운이 좋았어요. 그래. 나는 너가 뭐라든 잘할 줄 알았어. 우리 건배하자. 오늘 바빠서 못 온 아버지 포함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부자 되자. 건배. 뭐야? 우리 가족 건배하고 있는데 나 빼고 하고 있었네? 왜 그래? 어머님도 자기도 왜 벙어리가 된 거야? 말 좀 해봐. 어머니 아프셔서 드러누워 계시다면서 여기서 스테이크 썰고 계셨네요. 승원아, 너는 회사 과장님 아버님 초상집이 여기 레스토랑이었구나? 다 알고 왔으니까 멍청한 머리 굴릴 필요 없어. 어차피 내일 나한테 파혼하자고 집 나가라고 할 거 아니었어? 멍청한 머리? 누구 아들한테 멍청하대? 그래 뭐 이왕 알게 됐으니 잘 됐네. 이렇게 됐다 뭐. 어차피 니들씩 올린 것도 아니고 상관없잖니. 불륜도 아니고 얘네가 잘못한 거 하나 없으니 너한테 욕 얻어먹을 신세 아니거든. 네, 뭐 저도 욕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왔거든요. 하마터면 내 인생 불구덩이에 빠질 뻔했으니까요. 알았으면 그냥 오지 말지. 여기까지 뭐하러 와? 4년 전에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을 때 어머님이 그렇게 입원까지 하면서 결혼 반대하셨다면서요. 돈 없는 가난뱅이, 별 볼 거 없는 여자랑 결혼한다고요. 너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결국엔 파혼까지 시켜놓고 박승원 너는 동창회에서는 이 여자가 바람나서 파혼한 거라고 소문 퍼뜨렸다면서 그래놓고 억대 매출 쇼핑몰 사장 돼서 돌아오니 어머님이 제일 먼저 쌍수 들고 환영하셨다면서요. 돈 없는 선생보다 돈 잘 버는 여자 다시 만나라고요. 야, 너 어디서 무슨 헛소문을 듣고 이 지랄을 떠는 거야? 당장 꺼져! 열이야 제 말 듣지 마. 제가 파혼당하니까 별말을 다 지어내서 난리치는 거야. 진짜 코미디다 코미디. 내가 말해준 건데? 뭐? 박승원 네가 끝까지 집안이 힘들어져서 도저히 결혼 못하겠다고 울면서 헤어지자 놓고는 어머님이 마지막에 그랬어. 너 같은 가난뱅이 집안이랑은 우리 아들 장가 못 보낸다고. 그래서 나도 마지막에 헤어진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어머님은 벌써 본인이 내뱉은 말은 다 잊으셨나 봐요. 좋은 기억들만 갖고 계신 건가? 아니 모른 척을 하시는 건가? 너 뭐야 도대체? 그래, 그럴 수 있지. 가난뱅이 싫을 수 있지. 근데 내가 동창회 못 나가는 사이. 박승원 너는 동창회 친구들한테 내가 바람나서 파혼했다고 소문냈더라? 내가 그 얘기 듣고는 얼마나 죽이고 싶던지 넌 몰랐을 거야. 엄청 사랑했던 마음이 분노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더라. 아니 그래서 도대체 이 상황은 뭔데? 니들 둘이 나한테 사기친 거냐?
사기는 무슨 지가 지발에 걸려 넘어져 놓곤. 내가 너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만 하던 착한 이 신혜지 만난다는 얘기 듣고 나서부터 신혜지가 불쌍하더라. 얘가 너 따위 만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산 거 아닐 텐데. 뭐라고? 너 따위? 이게 지금 무슨? 아줌마는 닥치세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몰라? 당신 아들 낙동강 오리알 됐어. 그래서 그렇게 꼴 보기 싫은 너 때문에 동창회 안 나오다가 한번 나와봤지. 네 꼴이 어떤가?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나를 보고 싶었다느니 그 지랄을 떨더라? 미친놈. 그래서 한번 너 가지고 논 거야, 병신아. 정신 차려. 이걸 어째? 이번에는 박승원, 네가 정말로 바람나서 파혼됐네? 내가 애들한테 잘 말해줄게. 아줌마, 이제 다 아셨죠? 오늘 여리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박승원아, 니네 어머니 모시고 이제 좀 없어져 줄래? 우리 여기서 오늘 축하 파티 하기로 했거든. 친구에게 제 남친과 여리가 다시 만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그날 밤 여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좀 늦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요. 애들한테 소문이 생각보다 늦게 나서 이제 연락하게 됐다고 본인도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복수하는 방법이 절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 같아 계속 미안하다고 사죄를 했습니다. 여리의 그간의 얘기를 들으며 충격도 많이 받았고 괴로웠지만 뭔가 한편에 걸려있던 마음이 속 시원히 내려가더군요. 그렇게 전 지옥에 발 디디려는 순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3년 후. 오늘도 술이야? 아흐, 술 좀 그만 마셔, 이놈아. 오늘도 가게 문 안 열었어?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이러냐, 너? 엄마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엄마가 윤여리는 예전보다 더 잘 나가서 이번에 브랜드까지 런칭해서 엄청 잘 나간다고. 신혜진은 나랑 파혼하고 나서 윤여리가 소개해준 피부과 의사랑 결혼해서 이번에 애 낳는데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그랬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그냥 나 좀 냅두지 그랬어. 왜 엄마는 괜히 나서서는? 너도 똑같아, 이놈아. 부모가 아무리 반대했어도 결혼할 애들은 다 하더라. 너도 윤열이 부모님 보고 가난해서 등골 빼먹히겠다면서. 윤열이랑 바람난 것도 너고. 네가 선택한 길이야. 네가 술 그만 처먹고 일이나 해.